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계산이 엄청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위에 배운 것처럼 하면 더 빨리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문 수학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구단 외우지 말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제 댓글에 맨날 뭐라 달리냐면 그래도 구구단을 알아야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78을 계속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말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단순 암기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풀 퍼포먼스 나올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운다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뿐더러 더 빨리 하려면 그냥 구구단 외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개고생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그냥 구구단을 그냥 외운 아이들은 절대로 고등학교 가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테스트를 하죠. 3x 더하기 4x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잘해요. 7x. 이거를 못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7 곱하기 13 더하기 7 곱하기 5는 어떻게 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계산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곱하기 13 더하기 7 곱하기 5는 묶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3x 더하기 4x는 7x로 묶는데 여기서 x가 7로 바뀌면은 7 곱하기 13 더하기 5는 이건 아이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거 도대체 왜 못하는 걸까요? 배운 그대로만 할 줄 아는 거예요. 3x 플러스 4x는 7x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배운 거를 다시 초등학교 과정으로 가서 적용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배운 거를 초등학교 과정에 적용시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과정 가서 활용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할까요?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맨날 계산 실수한다, 뭔가 계산이 느리다 하죠? 다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초등학교 때 암기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초등학교 때 연산을 암기한 아이하고 연산을 암기하지 않은 아이의 어떤 차이가 생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그냥 구구단을 외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3 곱하기 17 더하기 18 곱하기 9를 풀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3 곱하기 17 더하기 18 곱하기 9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17을 하죠. 17 곱하기 3 하면은 3, 7에 21, 3일은 3 해가지고 거기다 앞에서 붙여놨던 2를 더해가지고 51이 되죠. 그리고 18 곱하기 9는 어떻게 하냐면 8, 9, 72. 그 다음에 9, 1은 9 해가지고 아까 붙였던 7을 붙여서 162 해서 213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17은 18 곱하기 9잖아요. 18 곱하기 9는 18 곱하기 3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54 곱하기 3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7 더하기 54 곱하기 3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3을 17번 더했어요. 그 다음에 3을 54번 더 더했어요. 그러면 3을 다 합쳐서 몇 번 더한 거예요? 3을 71번 더한 거예요. 이게 암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게 되는 애들은 그냥 213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계산하기 간단한 걸 지금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만약에 3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9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줄여낼 수 있느냐 이거를 더 간단하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암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거의 90%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던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던 거의 똑같이 위처럼 밖에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계산이 엄청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위에 배운 것처럼 하면 더 빨리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산을 빨리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구구단을 외우라는 게 8, 9, 72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더 빨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애들은 첫 번째 푸는 방법과 두 번째 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제 풀 때 첫 번째 풀 때는 위의 식으로 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제 남아서 검사를 할 때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요. 반대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고 그다음에 검사를 할 때는 저 위에 있는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쳐다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방식대로 계산했어요. 두 번째 검사를 할 때 첫 번째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또 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분명히 실수했죠. 그래서 두 번째를 풀잖아요. 이상하게 두 번째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틀려요.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실수를 안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똑같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수를 메꾸는 방법이 뭐냐? 똑같은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이 방법 말고도 더 있어. 학교에선 이렇게 봤는데 너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라는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잡아주려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언제 잡아줘야 되냐? 결국은 초등학교 때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똑같이 말해볼게요. 3 곱하기 17 더하기 18 곱하기 9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 풀었어요. 그런데 이거 162가 됐는데 152가 됐어. 203이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 두 번째 풀면 똑같이 또 풉니다. 왜냐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18 곱하기 9는 152라고 써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두 번째 풀 때 그거를 참고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 또 틀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울어요. 이게 실수했다고. 근데 실수한 겁니까? 아닙니까? 실수 아니라니까요. 근데 두 번째 풀 때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3 곱하기 17은 3을 17번 더한 거야. 18 곱하기 9는 3을 54번 더한 거니까 그럼 213이네? 아까랑 다르잖아. 뭐가 잘못된 거지? 위에 거 다시 봐. 여기 내가 틀렸구나. 18 곱하기 9도요. 8, 9, 72, 그 다음에 9 잃은 것에서 16, 160 이게 아니라 180에서 18을 빼는 방법도 있어요. 왜? 18 곱하기 9는 18을 9번 더한 거니까 18을 10번 더한 거에서 한 번에 빼줘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그 아래 아이들은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